한반도에 새겨진 십자가의 길. 오늘의 한국교회는 수많은 신앙 선배의 헌신과 순교의 터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일제와 분단이란 시대의 비극 속에서도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주님을 따랐던 순교자들의 삶은 하나님에 대한 충절, 이웃과 민족에 대한 사랑 그 자체였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그들이 따라간 십자가의 길을 묵상해 봅니다. 그리고 부유하고 안락한 이 시대에 우리의 나갈 길을 묻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2대에 걸친 한국 사랑, 감리교의 첫 순교자 제임스 홀, 하락 선교사입니다. 2대에 걸쳐 한국 사랑을 몸소 보여준 제임스 홀은 1860년 1월 16일 온타리오에 청교도적 신앙을 가진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1885년에 퀸즈 대학 의과대학에 입학해 공부하다가 해외 선교 자원 학생 운동의 인도 책임자인 포먼 목사의 강연을 통해 선교사가 될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후 매사추세츠주에서 개최된 무디 여름 수양회에 참석한 국제의료선교협의회의 이사 도누노스의 권면으로 미국 뉴욕의 벨레브 대학으로 옮겨 1889년 의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는 1891년 12월 한국에 선교사로 오기 전까지 미국 감리교 소속으로 빈민가 의료 선교를 하기도 했으며 이후 아내가 될 로제타 허을을 만나 약혼을 했습니다. 한국에 먼저 도착한 것은 로제타였습니다. 그녀는 미 감리교 여성 해외 선교부 소속으로 1890년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이때까지만 해도 홀은 선교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처음에는 캐나다 감리회 소속으로 중국에 가려 했으나 선교위원회의 자금 부족으로 뜻을 이루지 못했고 조선으로 파견되기까지도 여러 번의 우여곡절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는 이 기쁨을 편지에 담아 로제타에게 보냈습니다. 로제타, 난 방금 조선으로 임명을 받았소. 어제 캐나다 선교위원회에서 미국 선교위원회 소속으로 조선에 가도록 허락했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니 기쁘오. 우리가 곧 만나게 된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소.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점을 지금보다 더 깊게 느껴본 적이 없소. 마침내 홀은 1891년 미국 감리교회에 파송을 받아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홀과 로제타는 1892년 6월 서울에서 방거 선교사의 주례로 결혼했습니다. 선교사로 한국에 발을 디딘 후 채 3년이 되지 못해 발진티푸스로 순직한 홀의 선교사역은 비교적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평양 사역에 관심이 많던 홀은 일찍부터 마포 삼열과 함께 평양에서 개척 책임자로 지내고 아내 로제타는 서울에서 일했습니다. 1892년 3월 결혼 직전에도 조원시 선교사와 함께 개성 평양 의주 등을 방문했고 이후 평양 선교기지 개척 담당자로 임명받아 평양을 빈번히 왕래했습니다. 초기 선교사들의 단골 코스인 평양 순회 여행은 서울에서 평양까지 약 300km의 지역을 포함합니다. 홀은 작은 조랑말 위에 약과 책자들을 싣고 개울과 산을 넘고 거친 도로를 지나는 힘든 여행을 했습니다. 여행 중에 집말들이 넘어져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지기도 했고 방이 비좁아 발을 문 밖으로 뻗고 잠을 자기도 했습니다. 해충의 괴롭힘과 배고픔 그리고 환자들을 돌보며 천연두, 이질 등에 늘 노출되어 있었지만 병에 고통받는 시골 사람들을 치료해 준다는 그 자체가 대단한 기쁨이었고 이러한 내지 사역자의 특권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나는 내지의 전문 사역자로 임명된 첫 번째 선교사의 특권을 갖습니다. 나는 이전에 결코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특권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헤론에게 모든 고통과 어려움도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즐거움에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보수적이고 외세에 대하여 강한 거부감을 가진 평양은 쉽게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이곳은 불과 얼마 전인 1866년 토마스 선교사의 순직 사건이 아직 기억에서 생생하던 곳입니다. 평양 감사는 외국 선교사를 직접 박해하거나 가둘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홀의 조사 김창식과 그가 처음 얻은 교인 오석형, 그리고 마펫의 조사 한석진 등의 체포를 당해 고문을 당하고 사형의 위협을 받기도 했습니다. 로제타는 조선인들의 적개심이 어떻게 터져나올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홀에게 이 상황의 전망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그는 만일 하나님이 한 사람을 희생시켜서 이 도시의 문을 여실 생각이라면 나는 그 희생자가 되기를 피하지 않겠소 라고 대답했습니다. 결국 홀은 외교 채널을 통해서 가까스로 이들을 석방할 수 있었습니다. 1894년 홀은 평양에 가정을 꾸리고 병원과 학교, 교회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이 짧은 기간을 통해 북한 최초의 교회와 남산현교회, 평양기독병원, 그리고 현재 서울 광성고등학교인 광성학교가 시작되었습니다. 1894년 평양을 중심으로 홀의 인생을 바꾼 청일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전쟁 중에 청나라 군인들이 옮겨온 환자들을 돌보다가 홀 자신마저도 발진 티푸스에 걸렸습니다. 김창식과 함께 몸을 아끼지 않고 평양 주민들을 돌보면서 생긴 과로는 그의 질병을 부채질했습니다. 전쟁이 얼마나 치열했는지 평양에서 죽은 청나라 군인만 2,000명이 넘었습니다. 질병에 걸린 홀은 서울로 이송되어 에피슨 어비신의 치료를 받았지만 1894년 11월 24일 토요일 저녁 홀은 34세의 나이로 하늘로 떠났습니다. 홀은 아내 로제타에게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평양으로 간 것을 후회하지 마시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그 일을 했고 하나님이 내게 갚으실 것이오. 나중에 아내 로제타가 평양에 돌아와 사역하는 동안 홀의 딸 에디스도 풍토병에 걸려 죽었습니다. 로제타는 평양에서 양화진까지 걸어와 에디스를 남편 곁에 묻었습니다. 평양에서 벌어진 전투를 가장 가까이서 목격했던 평양 선교의 아버지 마펫은 다음과 같이 홀을 추억했습니다. 홀은 주님 명령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주님이 명령하여 한국에 기꺼이 왔고 다시 명령하사 세상을 떠나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그는 위대한 신앙, 위대한 사랑, 위대한 자비의 사람입니다. 홀은 비록 짧은 생애를 보냈지만 그의 선교 사역은 아내와 아들에 의해 계속되었습니다. 홀의 순직 이후 임신 7개월째이던 아내 로제타는 잠시 고국으로 돌아갔다가 1897년 조선 땅에 다시 돌아와 남편이 기초를 놓은 평양기독병원을 더욱 발전시켰습니다. 그리고 한국 최초의 맹인학교와 서울의 여자의학교를 세우기도 했습니다. 로제타는 김점동, 박에스더라는 여자를 유학시켜 한국 최초의 여자의사를 만드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며 이화여대 부속병원, 인천간호대학, 인천기독병원을 세웠습니다. 로제타의 헌신은 미국인들에게도 영향을 미쳐서 미국이 뽑은 200대 여성 중에 한 명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어머니 로제타의 헌신과 열정은 아들 셔우드 홀에게 그대로 전수되었습니다. 특히 한국 최초의 여자 의사요. 자신과 너무나 친했던 박에스다가 1910년 결핵으로 죽은 것에 충격을 받고 의사가 될 각오를 했습니다. 미국으로 건너가 의사가 된 셔우드 홀은 아내 메리언과 함께 다시 한국을 찾아 결핵협회를 창설하고 크리스마스 씨를 만들어 보급하는 등 대를 이은 한국 사랑을 키워나갔습니다. 일본에 의해 강제로 쫓겨나갈 때까지 그의 한국 사랑은 계속되었습니다. 91세의 나이로 한국을 다시 찾은 셔우드 홀은 이렇게 한국 사랑의 마음을 읊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한국을 사랑합니다. 제가 죽거든 저를 절대로 미국이나 캐나다 땅에 묻지 마시고 내가 태어나서 자랐던 사랑하는 이 나라 또한 내 사랑하는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누이 동생이 잠들어 있는 한국 땅에 묻어 주시기 바랍니다.